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유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주 챌린지를 진행하는 방식과 그리고 저희 멤버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몰라서 헤맸던 부분을 코칭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완전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챌린지 멤버분들은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챗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아니면 제가 전자책을 올려둔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보통 신청하신 분들 80% 이상이 블로그를 아예 만드신 적도 없으셨고요. 만들기는 했지만 제대로 포스팅을 올린 적도 없던 완전 왕초보 분들이셨어요. 나이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하시는 이유를 보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부업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어 하셨고요. 남편의 사업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를 배우시는 주부님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 아이의 성장을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하신 30대 젊은 아빠분도 계셨고요. 지금은 직원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자신의 사업체를 차리면 블로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여성 멤버분도 계셨습니다. 시작한 이유와 나이는 다 달랐지만 정말 열심히 2주 동안 일일 일포 하시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완전 생 초보이시다 보니까 블로그를 만드는 것부터 꾸미기, 글 쓰는 요령, 링크 넣는 방법까지 기초적인 거 하나하나 궁금한 게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영상 가이드를 제작해서 챌린지를 진행을 하면서 일일 일포스팅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그날 즉시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정말 빠르게 성장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챌린지 카페에 업로드 해드리거나 문자로 그날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분들이 블로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블로그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요. 블로그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실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일기를 써도 되나요? 입니다. 자, 블로그는 어떤 글이든지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수익을 위해서 글쓰기를 하신다면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나쁜 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6월 29일 식단 일기, 6월 30일 식단 일기, 자, 이런 식으로 사진도 없고 글만 일기처럼 나열을 한다. 자, 이런 거 괜찮을까요? 아니요, 이런 거는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고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저 같아도 이런 글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들어가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저도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제가 금방 예시드린 것처럼 식단 일기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는 무조건 키워드를 삽입해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일에 키워드를 적어서 제목에 적어서 일기를 쓰고 싶으시다면 내용에도 키워드와 연관된 내용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방문자 수는 어떻게 올리나요? 입니다. 맛집이나 제품 리뷰를 열심히 적으면 방문자 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방문자 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방문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서로 이유 신청을 할 수 있다면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10명 이상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멤버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300명 정도 될 거고요. 그 이웃분들을 찾아가서 댓글도 달고 공감도 달아주시면 그분들도 다시 찾아와서 제 블로그에 공감과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문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슈성 글쓰기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되더라도 방문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슈성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적어도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포스팅하시는 게 꾸준하게 방문자 수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험단을 많이 하면 저 품질에 걸리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지 챌린지가 수익화를 위해서 체험단을 목적으로 하는 챌린지다 보니까 멤버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체험단을 한다고 해서 저품질에 걸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품질에 걸리는 글쓰기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체험단에 선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체험단 선정이 돼서 너무 기쁜데 또 이 화장품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정말 이 화장품은 최고, 정말 미백 효과가 뛰어나서 내 얼굴이 정말 환해져, 정말 강추한다. 자, 이런 식으로 적은 거예요. 자, 이렇게 최고다, 효과가 뛰어나다, 100% 추천함, 그리고 타 회사 제품과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과대 광고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계속 이런 글들이 누적이 된다면 저품질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기 쓰듯이 체험한 내용을 적어주시되 과장되지 않게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성 글을 적을 때 기사를 인용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가져올 때 저작권에 걸릴까봐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실을 토대로 내 말투로 재편집해서 적는 글이기 때문에 어떤 기사나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베끼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일반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공인이나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기사나 SNS 사진을 가져다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분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적으시거나 아니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진실이냥 적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염두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내용을 썼다 해서 악의적인 내용만 아니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TV 조선권은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7년 전에 썼던 내용들도 건다고 해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분들 거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매번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코칭을 해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맛집 글을 적을 때 지도 링크를 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지도를 첨부하는 게 그냥 정보 공유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첨부해야지만 플레이스에 블로그 리뷰로 노출이 돼서 방문자를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상세 설명도 잘 안 적으시는데 이걸 적어야지만 이미지에 노출이 돼서 적은 수의 방문자라도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블로그를 배울 때 모르는 것들을 작은 거 하나하나 더 배울 수가 있으니까 정말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방문자 수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경험을 챌린지 멤버분들과 또 함께 하니까 더 재밌고 더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블로그를 시작하셨는데 막막하다,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저와 2주 챌린지를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블로그를 시작하는데 막막함이라든지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챌린지를 통해서 블로그 왕초보 멤버분들에게 코칭해 드리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웃는 일이 많아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